여자라서 뭘 할 수 있겠어? 총도 제대로 못 쏠 거면서. 강태식이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했어요. 우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야. 한서진은 그들의 조롱을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들 사단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강원도 산악지대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자리한 훈련장. 이른 새벽부터 병사들의 구보 소리가 우렁차게 메아리쳤죠. 한서진 소장은 사령부 건물 앞에서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의 나이에도 그녀의 등은 칼날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군복 위에 달린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훈련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박대위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한서진보다 10살 어린이 여군 장교는 그녀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복잡했어요. 존경심과 동시에 아득한 거리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직접 보러 가겠어.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종이 위 보고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죠. 그녀는 군장도 매지 않은 채 곧장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 곳곳에서는 병사들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 체력 단련, 전술 훈련까지 쉴 틈이 없었죠. 한서진은 이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며 멀차리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바짝 긴장하면서도 흘깃흘깃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군 최초의 투스타 장군이라는 타이틀은 그들에게 여전히 낯선 존재였으니까요. 저기 봐. 사단장님이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습니다. 우와. 진짜 별 2개네.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섭게 생기셨는데. 야, 시들리겠다. 한서진은 이런 수군거림을 다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반응이었거든요. 군 생활 25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시선과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힘들 거다. 감정적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병소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 사단장님 민간인 12명이 훈련장 B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무단으로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중대장이 다가와 외쳤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무전기를 든 손을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아니, 내가 직접 간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가 처리한다.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훈련장 B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의 훈련장 B구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쥐죽은 듯 고요해야 할 이곳에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한서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K1 전차 위에 올라탄 불량배들이 스프레이로 온갖 낙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성한 군용 장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그림들을 그려놓았죠.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야, 군바리들 뭐하냐. 우리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로 온 사단장. 여자라며 어디 숨어서 질질 짜고 있는 거 아냐. 쫄았나? 또 다른 목소리가 낄낄거리며 이어졌습니다. 강태식이 무리의 중심에서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총은 쏠 줄 아나 몰라. 빵 쏘면 지가 여자인 줄 알겠지? 하하하.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더럽혔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은 신중해야만 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단단했습니다. 군화가 자갈을 밟는 소리만이 서걱서걱 정적을 깨뜨렸죠. 병사들 사이로 스며들듯 다가온 그녀는 불량배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장군이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밤의 공기를 가를 만큼 또렷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죠.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생각보다 작은 체구, 차분한 표정. 그들이 상상했던 위압적인 장군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태식이 낄낄 웃으며 전차에서 내려와 한서진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술기운과 함께 오만한 태도가 뚝뚝 묻어났죠. 별 2개이야. 진짜네. 근데 하필 여자네, 그것도 늙은 여자. 아이고, 불쌍해라. 주변의 불량배들이 강태식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맞아, 여자가 무슨 장군이야. 나이도 꽤 먹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 뻘 아니냐. 여자라서 뭘 할 수 있겠어. 총도 제대로 못 쏠 거면서. 강태식이 그녀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더욱 노골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 아냐? 병사들 중 몇몇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들의 사단장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도 못하네, 벙어리야.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강태식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죠. 집에서 애나 볼 것이지? 왜 남자들 일하는데 끼어들어서 이 난리야. 한서진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치 사진을 찍듯 기억하고 있었죠. 후아, 반응도 없네. 진짜 쫄았나 보다. 강태식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여자가 장군이라니. 앤리치인, 이 나라 군대 수준 참 뻔하네. 바로 그 순간 한서진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날, 자신의 한순간의 주저함 때문에 눈앞에서 잃어야 했던 소중한 부하의 모습이 말이죠. 한서진의 귀 속에서 갑자기 탕하는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의 소리가 아니었죠. 아프간 파르완주의 그 지독하게 더웠던 오후가 다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무장한 민간인들. 당시 중령이었던 한서진은 명령을 내리기를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민간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눈 깜짝할 새의 망설임이 이등병 이준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1살의 어린 병사가 그녀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한서진은 스스로에게 피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내가 먼저 맞서겠다고 말이죠. 야, 말 좀 해보라니까, 벙어리야. 강태식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한서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과거의 총성이 그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서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아. 한서진이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는? 아주 정신이 나갔구만. 강태식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전 중대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불꽃처럼 단호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기동중대. 즉시 투입하라. 내 지휘하에 직접 제압한다. 무전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전 중대장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거든요. 사단장님, 민간인 상대로 기동중대 투입은 명령이다.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소리. 기동중대의 군용 트럭들이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훈련장을 대낮처럼 비췄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불량배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르르 기동중대 차량들이 훈련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완전 무장한 병사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위망을 형성했죠.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병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레이저 조준기를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불량배들의 몸에 정확히 찍혔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진짜로 하는 거야. 강태식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그때 병사들 사이로 한서진이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 준비했는지? 그녀는 완벽한 완전 무장 상태였죠. 방탄조끼, 전술 헬멧, 그리고 손에는 서늘한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한다. 한서진이 무전기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목표는 전원 무력화 및 제압, 저항 시 무력 사용을 승인한다. 불량배들은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요. 강태식이 다급하게 손을 들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양처럼 떨리고 있었죠. 한서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헬멧과 야간 투시경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내 놈들이 뭘 잘못했냐고? 한서진이 강태식 바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시설에 무단 침입하고 군용 장비를 파손했으며 현역 장교를 모독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한가? 그녀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찰칵. 그 작은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모두의 심장을 후벼 파듯 퍼져나갔습니다. 무릎 꿇어. 서늘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태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찮은 자존심보다 눈앞의 붉은 점들이 훨씬 더 무거웠다. 다른 불량배들이 하나둘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고 결국 강태식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진은 강태식 앞에 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넌 이 나라의 심장에 총구를 겨눈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명확했습니다. 내 병사들에게, 내 부대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이다. 강태식은 고개를 들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사무치는 진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나서 부대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종일 한서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병사들이 한서진이 지나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차게 경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훈련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사들의 눈빛부터가 달라졌죠. 그들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거든요. 자신들을 지켜준 사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는 것. 최민준 일병은 특히 변화가 컸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그가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죠. 사단장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만큼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야 해. 알겠어. 그날 밤의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올라갔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정적인 여장군. 군의 품위를 실추시키다. 과잉 대응 논란 여성 지휘관의 한계인가. 비난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십 내 부하를 지키는 게 왜 과잉 대응 너무 멋있다.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신 것 아닙니까? 한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으로 총을 드는 군인은 없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성별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신념입니다. 저는 여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군인이고 이 부대의 사단장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부대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장 입구부터 사령부까지 이어진 길량 쪽으로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죠. 한서진의 차가 지나가자 병사들이 하나둘씩 경례를 올렸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최민준 일병이 차에서 내린 한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외부에서 뭐라고 떠들든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는 전부 다 압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장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진은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어두워지는 산맥을 바라봤습니다. 귓가에 아프간에서 쓰러져간 이준영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군복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별 2개. 그 무게를 한서진은 기꺼이 짊어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롭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멀리서 병사들의 저녁 점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였고 그 외로움마저 아름다웠습니다.